첫 번째 집 찾아 경기도 여주로 왔습니다. 노루가 어찌나 많았던지 동네 이름도 노루목. 새로운 얼굴이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자영입니다. 집은 사람을 닮는다고 믿는다죠. 잘 부탁드려요. 오늘 탐구할 집은 어떤 집인가요? 지붕 모양이 좀 다른 집이에요. 아, 지붕 모양이 다른 집이요? 지붕 모양이 다른 집? 어디 보자. 여기도 박공지붕. 죄다 박공지붕인데. 집을 찾은 것 같은데. 이 집만 평평한 평지붕이네. 여기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집이 맞네요. 개들이 많네. 안녕. 계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랑 더 좋아하잖아. 그런데 어쩌다 세 분이 나오셨을까요? 세 분은 혹시 자매 관계신가요? 자매요? 닮았어요? 키도 얼굴도 성씨도 다 다르시네. 자매는 아니고 생판 남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72살 동갑내기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혜옥. 심재식입니다. 이경호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피를 나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립식 가족이죠. 친구 셋으로 이루어진 조립식 가족. 그 시작에 고등학교 동창인 혜옥 씨와 재식 씨가 있습니다. 학교 졸업한 뒤에는 직장까지 같이 다닌 60년 가까이 된 절친이라네요. 이 집 식구나 우리 집 식구나 같은 식구를 살았어. 얘는 우리 집에서 미스 심이야. 지금까지 미스 심이고 나는 얘네들의 이모야.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집 식구나 우리 집은 한 식구야. 결혼도 미루고 일만 했는데 어느새 은퇴를 앞둔 나이. 그때 재식 씨가 중대 결심을 했다네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시은이 넘을 때까지 사회생활만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이 싫어서 저 산속에 가서 자연인처럼 살자. 그래가지고 집을 구하고 터를 구하러 댕겼는데 갑자기 이혜옥 씨 어머니가 92살이었었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셨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얘 말이 그래 나도 그냥 그럼 혼자 서울에서 사니 너 집 질 때 그럼 같이 져보자. 그렇게 두 친구가 노루목에 터를 잡은 지 16년. 그리고 8년 전 새 친구가 합류했습니다. 같은 동네 이제 주롱리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집이 팔리는 바람에 집 구할 동안에 여기 와서 이제 있어 보자 해가지고 그냥 눌러 앉게 됐죠 뭐. 그러면 네. 이제 구하는 동안만 계셔보자 하고 계시다가 너무 좋으셔서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됐어요. 네. 네. 거기 좋아가 맞아? 맞아. 그럼 요즘 이야기하는 조립식 가족이 많네요. 네, 그래요.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뱅기죠. 구름에 뱅기.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굴 거야 이제 또. 별거 아닌데도 웃음이 끊이질 않은 낭낭 18세 아니 72세 소녀들이시네. 그럼 본격 집 탐구해볼까요? 16년, 17년 전에는 이런 평지붕 주택이 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동네의 반응은 어땠나요? 거푸집 벗겨놓고 보니까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저 위에 교수님은 너희들 방공호 짓니? 그러기도 하고 저 밑에 계신 분은 저기 공장 짓는다고 면에다가 민원도 넣었어. 도면으로 봤을 때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집을 딱 이게 지으면서 거푸집 들어서면서 웅장하다는 걸, 야, 너무 크구나. 이거, 저거. 그때 이제 이미 집 지어진 걸 뭐.
유럽풍 2층 주택이 유행하던 당시에 단층짜리 콘크리트 집이 여러모로 파격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도 굉장히 앞서가셨고 안에서 세 분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유, 그러세요? 그럼 들어가서 밥 보시죠. 네. 네. 늘 들어가세요. 네. 가자. 먼저. 들어가셔요. 네네. 아, 네. 옆에서 보니까 집이 더 크네. 한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집은 본체와 게스트룸이 있는 별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널찍한 현관을 통과하면 거대한 액자 같은데 여기가 후정이랍니다. 설계사는 이 일밖에 몰랐던 두 친구가 집 곳곳에서 여유를 즐기기를 바랐다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후정도 있고 평지붕에 네. 굉장히 모던했기 때문에 네. 이걸 예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느낌은 좀 한옥 느낌이 나요. 아, 그래요? 여기 갖고 왜 한옥의 어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텐마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소주 먹고 그랬었어. 여기다 삼겹살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딱이네요, 딱. 네, 딱이에요. 장미꽃 피었을 때 어마어마해요. 그 장미꽃 피었을 때가 이쁘고. 네. 그래. 이사 온 뒤 심은 장미 두 그루가 뿌리를 아주 잘 내렸습니다. 꼭 우리 친구들 같지요? 호정을 지나 오른편으로 주방과 거실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주방은 설계에서 마감까지 재식 씨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됐다는데요. 정말 16년 전에 설계된 주방이라고는 정말 상상하기가 힘든 게 이렇게 대면형으로 설치를 하셨어요. 바깥을 보고선 뭔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걸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너무 좀 좋은 해달라. 아이디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서 야,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거야, 내가 위대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해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 흔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런가 봐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설치된 이 두 개의 수전이에요. 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공동생활에 아주 제격이랍니다. 너무 편한 게 3명이 이렇게 있어도 한꺼번에 일이 다 끝나서 좋아요. 씻고 헹구고 닦고 해가지고 넣기가 진짜 좋아요. 여기 와서 이거 보고 진짜 진짜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야? 아, 네. 아, 네. 깜짝이야. 왜 이러세요? 아유, 잘하셨어. 주방을 2배로 쓰는 마법이랄까요? 아침 대바람부터 뭐 하시나? 와, 태욱 씨 감닭이 손수시네. 아유, 한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간식거리. 오늘 아침 에피타이저랍니다. 감기 내가 딴 거고. 맞아. 맛있겠다. 감. 5분. 이 집의 중요한 규칙 하나가 아침 식사는 꼭 함께 하기인데 주방이 널찍해서 3명이 한꺼번에 움직여도 부딪힐 일이 없답니다. 밥 먹읍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내가 오늘 감딴 거야. 혼자 살다 보면은 끼니를 대충 때우기 십상인데 셋이라서 꼭 갖춰 먹게 된다죠. 그런데 위기가 있었답니다. 야, 집 진지 한 5년? 한 5년 정도 됐을 때 집을 이제 팔려고 내놨어요. 우리 도저히 관리 못하니까 집을 팔고 그 조그만 게 집을 다시 짓자. 그랬더니 그 저기 부동산 하시는 분이 집을 보더니 잔디밭이 없는 게 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잔디 좋아 그럼 잔디 깔아. 그래가지고 집 팔 목적으로 잔디를 깔았어요 사실. 대지가 무려 300평. 입구부터 잔디 정원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원래는 전부 텃밭이었답니다. 어머나 예쁘다. 아우, 지금은 이 집의 자랑거리인 잔디정원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이제 잔디만 깔면은 이제 집이 팔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질 때요. 그 당시 5억 정도 들었는데 그냥 5억에 내놨어요. 내놨는데 이 복덕방 하시는 분이 한 2, 3억 정도면 잘 팔린대요. 그런데 5억이면은 내가 그 돈 갖고 새로 짓지 남이 살던 집에 안 논다는 거야. 그 정도 가격이면은. 지금 뭐 다 포기했어. 그리고 지금 5억 가지고 짓지도 못해. 맞아요. 아유, 그런데 우연인지 운명인지 동네 엉뚱한 집이 먼저 팔렸다네요. 이제 여기 집 보러 오신 분이 우리 집도 그러면 보자 그래가지고 와서 보고 갔는데 집 팔아라고 전화가 와서 얘네들이 시골에는 집이 안 나가니까 임자했을 때 팔아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집을 내놓은 경옥 씨. 정든 동네를 떠날 수 없어 고민할 때 친구들이 손을 내밀었답니다. 별거 없다. 방이 비어 있으니 일단은 그럼 짐을 다 갖다 놓고 집을 짓든 집을 사든 일단 그럼 그렇게 일단은 갖다 놔 보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좀 외롭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살다가 보니까 챙겨주고 서로 챙겨주고 밥도 같이 이제 같이 먹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모여서 사는 게 좋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엉덩이 넣고 앉았죠. 뭐. 세 친구는 지난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걸었는데요. 천주교 신자인 경옥 씨를 위해 불교 신자인 두 친구가 함께 한 거라죠. 우리가 70이 되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가자. 너 성당에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연말이면은 용필이 오빠 광팬인 제식 씨 따라 콘서트도 함께. 아유, 정말 재밌게들 사신다.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기에 할 수 있는 거, 낼 수 있는 용기가 많아졌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 때문에 이렇게 네. 세 분이 한 네. 곳에 모이시게 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이러려고 이 집이 우리가 크게 졌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더 잘 됐다. 지금은 아주 더 괜찮아요. 하지만 함께 살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데요. 바로 자기만의 방입니다. 먼저 정원을 향해 큰 창이 나 있는 제식 씨의 공간부터 살펴볼까요? 서예부터 자수며 그림까지 이게 제식 씨의 작품이랍니다. 유독 손재주가 좋아서 이웃들을 가르치기도 한다는데 실력 대단하시네. 제 아침 보통 새벽 한 6시에 일어나요.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술을 놓는다든가 이 방에서 주로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여고동창생 혜옥 씨의 방. 텔레비전은 방마다 각각 하나씩 프로그램 취향이 다 다르다나요? 혜옥 씨는 SNS로 친구들 소식을 올리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아이고, 쟤네들 없을 때도 음악을 한번 틀어보자. 좋아, 좋아. 함께 들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유, 쟤네들은 낭만이 없어. 심재희 선생님은 이 음악 듣는 거를 이렇게 자기는 조용필 좋아하면서도 음악 듣는 걸 좋아하질 않아. 그래서 내가 음악 들으면 아주 그냥 시끄럽다. 야, 저 좀 꺼라, 좀.
노래 부르는 것도 듣는 것도 좋아하는 흥 많은 혜옥 씨. 그래도 취미를 강요하지 않는 게 이 집의 룰이라네요. 저녁 시간대 주로 이제 일과가 다 끝나니까 그때는 이제 온전히 자유 시간이야. 각자의 자유 시간이니까 뭐 누가 뭘 하던 무슨 일을 하던 다 각자 이렇게 방에서 해요 지금. 이번엔 현관 옆 첫 번째 방 경옥 씨 공간으로 갑니다. 남향이라 가장 밝고 따뜻한 방인데요. 어우, 성격이 아주 아기자기하신가 보다. 친구들과 지내면서 배운 수혜가 어느새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됐답니다. 재밌어요. 시간 보내기 진짜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 여기 빠져가지고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라. 또 하고 나면 아우 이뻐가지고 또 그냥 성취감도 있고 좋아요 아주. 며느리이자 아내 그리고 엄마로 살아온 세월이 방 안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큰 집에 있다가 방 하나로 만들려니까 진짜 힘든 거야. 이게 나 정리를 할 수가 없어.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자꾸 버리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는 됐는데 그래도 많아요. 아니 그러대 안 어울리게 웬 술병이래요? 신랑이 하도 좋아하던 술이라 그냥 못 버려요. 아유 맞아요. 그런 거 내려놓는 게 참 쉽지 않죠. 3인 3색이라더니 세 친구가 정말 참 다 다르네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벽한 타인 세 친구의 한지붕살이. 그 비결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거랍니다. 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 이 집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살 때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을 할까? 우리가 노인이니까 노령연금이 30만 원 아니냐. 그럼 우리 30만 원을 걷어갖고 한번 생활을 해보자 해서 처음 시작이 30만 원이었었어요. 품위 유지비는 각자. 또 자동차가 다 각자 있으니까 그것도 다 각자. 근데 한 몇 년 전에부터 30만 원 갖고 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갖고 10만 원을 더 걷어갖고 지금 현재 40만 원이 된 거예요. 어머나, 이거 전기톱 아니에요? 아우, 거침없이 다루신다. 장비 요즘에 시대가 좋아가지고 이 정원 장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쓰기 좋아요. 그 전에는 다 손을 했거든. 우리 혜옥 씨는요, 제조업 공장에서 글쎄 공장장을 했답니다. 전기를 제외하고 집안의 모든 설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네요, 글쎄. 겨울에 쓰지 않으니까 이게 철거를 하는 거지. 직장 생활에서 얻은 노하우지. 기술적 노하우지 이게. 근데 여기 동네 사람들도 나보고 그래. 야, 이런 걸 어떻게 다 여자가 이런 거 한다고 더군다나. 그리고 나보고 그랬어. 이 양반은 무인도에 가서도 살 양반이라고. 아우, 혜옥 씨 신여성이다. 멋져요. 어렵지 않아요? 각자 잘하는 걸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도 이루어졌다는데요. 혜옥 씨는 설비 담당, 대가족 건사하며 왕년에 살림 좀 했다는 경옥 씨는 요리와 화초 담당, 관리사를 지냈던 재식 씨는 가장 중요한 금전 출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탐구 이어가 볼까요? 게스트룸이 있는 공용 공간인데요. 본체가 세 사람의 사적인 공간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사회적인 공간이랄까요? 외부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방 같은 곳인데요. 언뜻 보기에도 지금
테이블이 3개가 연이어 이렇게 배치돼 있고 의자들도 다 다른데 다르죠? 여기는 이거 내가 갖고 온 식탁, 주방 식탁.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이영옥 선생님이 쓰던 식탁. 아, 각자 셋이 살다 보니까는 각자 갖고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테이블이 꼭 세 사람을 닮았네요. 삐뚤빼뚤 개성은 달라도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요. 평소에는 화초를 가꾸는 온실이다가 가끔은 실내화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요. 세 친구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연장도 된다죠. 이 집에서 얼마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지 얼마 전에는 상도 받았다지요.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 셋이었기에 가능한 기적 같은 인생 이막입니다. 지금 현재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나이적으로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만 든든한 나이가 왔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밥도 같이 먹게 되고 아파도 조금씩 챙겨주고 서로 이제 말이라도 따뜻하게. 요즘에 화두가 돌봄이잖아요. 이 돌봄 문제만큼은 이보다 더 좋은 건 있을 수 없었다 이거죠. 서로 돌봄이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건 가끔은 서로가 짐이 되기도 또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할 친구가 있으니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요?